자, 계속 보죠. 자, 28페이지. 자, 점유권의 효력 그랬는데, 효력이란 말이 보면 제가 권리로 바꿔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점유권의 취득. 자, 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다고요? 뭐 하면? 점유하면. 자, 두 번째 상실 소멸. 뭘 하지 않으면? 점유하지 않으면 상실 소멸.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점유권의 효력인데 반드시 나옵니다. 자, 효력. 자, 그러면 효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권리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지금 누구의 권리를 말해주면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점유자가 갖는 권리, 지금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그 점유자에게 민법에서 권리를 세 가지를 줬으니 그 첫 번째가 추정이라고요. 추정. 자, 일단 추정이 나왔다는 말은 추정. 뭐가 항상 따라 붙어야 합니까? 입증 책임. 입증 책임. 자, 무슨 말이죠? 아마 이럴 거라고 추정이 되면, 이렇게 추정이 되면 자기가 뭐 할 필요 없고 입증할 필요 없고, 추정이 안 되면 무슨 증해야 하고 입증.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실을 입증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지. 그러니까 추정이 되면 권리를 주는 거라고요. 권리를. 자, 그래서 어떤 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자는 아마도 자,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걸로 추정. 선의로 추정. 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평온하게, 그리고 당당히 드러내서 점유한 걸로 추정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시험에 나온지를 이제 알아야 하는데, 소유의 의사를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소유의 의사가 있다를 다른 말로 자주. 그러면 일단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슨 점유로? 자주 점유로 추정이라고.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암기를 시켜드렸냐면 자추라고 그랬어. 자추 이렇게. 자추 해봐요. 자추. 뭔 소리야 그 소리가? 점유자는, 그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추정이라고요.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OX, X 입증할 필요 없다고. 왜? 자주 추정. 그러면 지금 추정되는 범위가 지금 이게 추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추정이 안 돼요. 한 가지가 무과실.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과실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추정이 안 되니, 그러면 추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증. 그래서 점유자가 이 사실을 스스로 무슨 증 하라는 거예요? 입증.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추정에서는 이 지금 노란색 불필이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요. 시작. 자추. 점유자가 자신이 자주라는 사실 입증할 필요 있고 없고. 자추 기억하셔야 되고, 무과실은 추정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기억이 뭐 빼고 다 추정. 무과실 빼고 다 추정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계속 추정 이렇습니다. 계속 추정.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 계속 추정. 그리고 자, 세 번째가 자, 적법함. 적법한 권리로 추정, 권리자로 추정. 적법, 이걸 우리가 일명 적법 추정이라고 그래. 아마도 적법한 권리에 의해서 점유한 걸로 추정될 거야. 근데 여기는
동산에 대해서 쓰는 말인 거지 부동산은 여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고하여 그 사람을 적법한 권리자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해 놓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등기 공부했는데 한번 내 이름이 등기부에 기록됐다 하면 추정력, 쌍절권이다, 원절권이다? 원절권, 원인 절차 권리.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니 단순히 점유한 사람을 권리자로 추정을 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디서만 쓰는 거야? 동산. 일단 동산은 가지고 있는 자가 적법한 권리자일 거야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야 거래가 되겠지. 저희 아파트 앞에 노점이 열렸는데 할머니가 야채를 팔고 계세요. 할머니 상추 좀 2,000원치만 주세요. 봉지에 담아주려고 그래요. 할머니 잠깐만요. 그 상추가 할머니 거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세요. 빰 맞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동산은 일단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자일 거라고 추정되니까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거지 믿고서.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답 나왔네요. 지금 노란색 분필로 된 것만 시험에 나온다고요. 자, 다시. 자, 먼추. 자추. 어떻게 나와요?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뭐 빼고 다 추정? 무과실 빼고 다 추정? 무과실은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하며 점유자의 점유는 적법한 권리에 의해서 점유한 걸로 추정되는데 적법 추정.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동산. 부동산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일단 중요하고 어렵죠. 중요하고 어렵죠. 자, 여기인데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여기는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례로 나올 수 있으니 전체를 깨우고 계시면 되는데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는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세 가지를 과실 수취권하고요. 과실 수취권 그리고 자 손해배상 그리고 비용상환 청구 이렇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가변 토지를 자 위조해서 등기를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연도가 1990년 1월 1일 이래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매매를 해요. 이 날짜에. 그리고 얘가 받아왔다 점유자 매매하고 그리고 얘가 근 10년 동안을 이렇게 점유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유조인이 얘 취득 못하겠죠. 그럼 무권리자부터 받아온 얘도 취득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땅 소유자가 누구죠? 진정한 소유자가 갑. 그러면 갑이 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내놔 해서 되찾아간다고 그래서 얘를 회복자라고 그래요. 이렇게요? 그러면 잘 보셔봐. 제목이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입니까? 회복자와 점유자 관계입니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얘 위주로 정리하는 거라고. 얘 권리를.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회복자가 자, 내 땅 내놔 그러면 점유자는 가지고 있는 자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겠죠. 저 눈빛들은 주기 싫은 눈빛인데 지금. 줘야 된다니까요. 아니 얘랑 싸우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얘 건데. 자 그러면 회복자가 얘한테 내놔 줘야 하는데 회복자가 뭘 요구냐면 야 내 땅을 네가 10년 동안 사용했잖아. 그러니까 내 땅도 내놔 그리고 사용 대가까지 물어내. 죽고 싶을까 살고 싶을까? 죽고 싶겠지.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법이 과실 이게 시험제는 2등으로 나온단 말이야. 2등. 점유자가 사용하면서 누렸던 이득을 자 과실 수취권 이걸 여기 선의점유자 선의점유자에게는 과실 수취권을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선의점유자 위조한 사실을 모르고 점유를 시작했다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반납만 하고 사용 대가는 물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요 악의점유자 민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위조라는 사실을 알고 점유를 시작했다면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실수취권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지문이 바뀔 텐데, 그러면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있다면서요. 자,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자기가 누렸던 이득을 자,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문제를 자, 선의 점유자는 내가 주어 이득을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물건도 반환해 주셔야 하고 자기가 누렸던 이득까지 부당이득 반환을 해 주셔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민법은 지금 과실수취권을 누구에게만 준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선의 점유자에게만 과실수취권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단 얘가 아무리 선이더라도 단 이자의 점유가 불법행위가 된다면 손해배상은 변론입니다. 다시요.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그랬지. 그자의 점유가 불법행위가 된다면 무슨 배상을 해줘야 한다? 손해배상은 해주셔야 된다고요. 자, 판례 하나 보시죠. 자, 판례인데 앞쪽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과수원인데 얘 게 아니라고요. 진정한 소유자는 얘야, 얘. 병거. 근데 얘랑 임대차를 했다고요. 임대차 잘못한 거지. 그죠? 그러면 을 입장에서 내가 과수원의 소유자가 아니란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선의 점유자라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배운 게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배한 사과 가져가시라고요. 이거 가져가시라고. 근데 이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얘가 진정한 소유자인데 진정한 소유자 입장에선 얘가 불법 점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손해배상은 해주셔야 된다고. 지금 이해가 되세요?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만 있을 뿐이니까요. 그 점유가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변론이라고요.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과실수취권 있는 선의 점유자는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하면 틀린 거지. 손해배상은 변론이다. 아셨습니까? 자, 다시 하나 더. 그리고 자, 선의 점유자 아무리 얘가 선의 점유자이더라도 소송 절차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면 이렇게요.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소제기 시부터 뭐라고요? 소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바뀝니다. 이렇게요. 소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바뀐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계산 문제까지 나올 수 있으니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된다. 이보세요. 얘가 90년도에 위조를 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얘가 10년 동안 점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복자가 점유자가 야, 내 땅 내놔. 그러면 순순히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자, 회복자가 1997년도에 내 땅을 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니까. 네? 그러면 자, 1990, 1997, 자, 2000년도 이렇게요. 자, 언제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여기서 소송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처음에 1990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편안하게 자기 걸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 점유 시작할 때부터 소제기 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몰랐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 이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선의 점유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간을 자기가 누렸던 이득을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고 없고. 근데 소송이 제기되면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걸 그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악의 점유자가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확정 판결이 여기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확정 판결시가 아니라
확정 판결시가 아니라 언제부터요? 소제기 시부터 악의로 본다고. 그러면 악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수취권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러면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 자기가 누렸던 이득을 전부 다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숨 쉬지 말고.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이렇게 사례를 줘요. 이렇게 사례를 주고 월 차이면 얼마다 라고 나와. 그래서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해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언제부터? 소제기 시부터 현재까지 금액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요. 자, 우리 민법은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줬다? 그러면 선의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이득을 반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아무리 선의점유자이더라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가 됐다면 무슨 배상은?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되고, 얘가 처음에 선의점유자였더라도 소송 절차가 넘어가서 그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판결 확정 시, 판결 시부터가 아니라 소가 제기됐을 때부터 악의 점유자를 본다 이 소린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송을 계속 질질질 끌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악의 점유자를 해줘야 소송이 빨리 끝나겠지. 그런 취지예요. 자, 다 날려버리고 언제 알까? 언제 알아요? 소 제기되면 알겠지.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제 손해배상. 잠깐만요. 이 손해배상하고 얘는 다릅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 훼손,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이에요. 예? 자, 그래서 자주, 악의, 타주.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 토지가 처음에 1000이었다. 근데 점유자가 점유를 하면서 10년 동안 점유하면서 800밖에 안 됐다고요. 200제곱미터가 멸실 훼손됐다고. 그러면 회복자가 자, 내 땅 내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찾아가려고 봤더니 처음에 얼마였는데 1000이었는데 200이 없잖아. 점유자가 점유물의 멸실 훼손 무슨 배상 해달라고? 손해배상. 저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애가 누굽니까? 완전 불쌍한 애가 얘지 얘. 자주를 했다는 말은 매매를 했다는 소리고 위조한 사실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불쌍해 안 불쌍해? 완전 불쌍하지 얘. 그래서 나도 억울해. 그래서 몰랐거든 이렇게.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로만 가져가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니 반환 현존이 반환. 현재 남아있는 것만 그대로 가져가세요. 현존이만 반환을 해주시면 된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처음부터 알고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악의. 혹은 타주로 시작을 한다면 빌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1000을 빌려왔다면 반환도 어떻게 해야 돼? 1000. 근데 200이 없잖아. 그래서 손해 전부 배상. 손해 전부 배상. 이렇게요. 손해 전부 배상.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해나가고 있어? 자, 현존익 반환. 우리 무슨 자씨? 선자씨. 우리 선자씨. 선자씨만 현존익 반환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우리 무슨 자씨? 선자씨. 선자씨가 누구예요? 드디어 나왔어, 선자씨. 선자씨가 나왔다니까. 선자씨가 누굽니까? 저요. 이렇더라니까. 자, 다시요. 자. 선자씨가 누구냐고, 선자씨가. 선자씨가 누구야, 선자씨가. 선이면서 자주의 점유자는 원돈이익, 현돈이익. 이해가 되겠죠? 다시. 비용. 자, 비용이라는 말. 드디어 오늘 이 판례까지 해야 되는데, 비용. 누군가에게 비용을 달라고 청구를 한다는 말은 비용이라는 게 자기 물건에 돈을 썼을까요? 타인 물건일까요? 타인 물건이에요, 타인 물건. 그러니까 비용이 나왔다는 건 타인 물건에 돈을 쓴 거예요. 타인 물건? 그러면 자, 비용.
자, 비용은 필요비가 있고요. 필요비, 자, 유익비. 이렇게요? 그런데, 자, 이 필요비는 다시, 자, 무슨 필요비가 있고, 통상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통상 필요비는, 자, 선의점이자, 선의점이자는 통상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돼요. 나머지만 된다 이거지.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만. 자, 다시 보시죠. 개념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자, 얘가 회복자, 얘가 점유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자, 그러면 회복자가 내 땅 내놔. 이거 아닌가요? 근데 점유자가 내가 네 땅에다가 비용을 썼거든. 비용 내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비용이라는 게 필요비와 유익비인데 필요비는 유지비용을 쓴 거라고요. 유지 보수비용.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10년 동안 점유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유지 보수비용을 썼다는 건 얘가 가지고 있더라도 유지 보수비용을 써야 되지. 얘가 써야 될 걸 얘가 쓴 거잖아, 대신. 그러니까 그 돈 달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봐보세요. 자, 유익비는 뭐예요? 이제는 가치가 증가시켰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비포장이었는데 가지고 와서 포장으로 바꿔놨다. 그래서 회복자가 되찾아가려고 봤더니 자기 물건의 가치가 증가되어 있다고요. 아이고 웬 떡 꿀꺽 안 된다고요. 그 돈 물어주고 가라. 이걸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이제 점유자 입장에서 타인 물건에 돈을 쓴 거 아닙니까? 타인을 위해서 쓴 돈이라고. 그러니까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필요비가 됐건 유익비가 됐건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회복자. 그래서 비용은 점유자가 선이냐 악이냐 이걸 따질 필요 없이 불문하고 달라갈 수는 있다. 근데 통상 필요비는 안 된다니까요. 누구는 안 돼? 선의점유자. 왜? 얘는 과실 수취할 사람이잖아요. 답이 나온 거죠.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물건에 쓴 돈을 비용이라고 칭해야 되는데 선의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는 말은 자기가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 쓴 돈을 통상 필요비라고 그래요. 저 좀 봐봐요. 제 공장 기계가 있는데 팔려 보시죠. 자, 제가 공장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훔쳐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했다고. 그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점유자. 그러면 제가 단락할 거 아닙니까? 회복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원래 제 공장 기계는 한 번 찍으면 물건이 3개씩 만들어져요. 근데 가지고 와서 그걸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놨다고 10개가 나와. 그걸 되찾아가려고 보니까 좋은 거지. 그냥 가져갈 수 있다 없다. 돈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 돈을 뭐라고 그래? 유익비. 이게 유익비라고요. 아시겠죠? 다시요. 제 기계를 훔쳐갔다 팔았다 점유자. 근데 이분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계속 돌려서 물건을 찍어요. 그 물건을 판매했단 말이게. 그러면 그 판매 수익금을 저한테 줍니까? 자기가 가질까요? 점유자가 갖는 거지. 근데 기계다 보니까 계속 돌리면 부품이 마모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 부품에 마모가 됐다. 부품을 교체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교체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교체한 거예요? 자기. 그걸 통상 필요비라고 한다고. 기계 부품 교체 비용. 자기가 과실을 수취해서 쓴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이 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탈락할 수 있고 없고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는 탈락할 수 있다. 근데요, 자, 유익비. 자, 유익비 청구가 되는데 만약에 법원이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한 경우 허여했다. 이렇게 허락을 했다면 유치권 행사가 안 돼요. 자, 무슨 비에 한해서 유익비만 그래요. 무슨 비는 안 되고 필요비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자, 여기 좀 보실래요? 자, 이 토지가 10억인데요. 10억. 자, 얘가 여기다가 유익비를 썼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게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유익비가 1,000만 원. 그러면 봐봐. 회복자가 얘한테 내 땅 내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뭐 달라고 그래? 유익비. 얼마를?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안 주면 채권. 1000만 원 안 주면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그걸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자가 채무자부터 돈 받을 때까지 채무자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유치권.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문제가 10억짜리 토지대 유익비가 꼴랑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때문에 10억짜리 토지를 안 준다는 게 이게 웃기는 거지. 그래서 자, 회복자가 법원에 뭐라고 요구하냐면 제가 2달까지 해서 1000만 원 줄 테니까 제 보고 제 땅 좀 주다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법원이 그래라 그랬다니까 허여. 그러면 일단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줘야 한다는 말은 유치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요. 법원이 상당 상한계를 허용했다 이 문장. 그럼 유치권 행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비에 대해서만 쓰는 거라고요? 유익비. 필요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필요비는 이런 규정이 없다. 유익비에 한해서만. 무슨 비 안 돼? 무슨 비 안 돼? 무슨 비 안 돼? 필요비 안 돼. 필요비 안 돼. 이렇게요? 무슨 비가 된다고요? 유익비. 자, 하나 더. 이제는 비용인데, 비용 다시. 자, 비용을 달라고 비용 청구, 상환 청구. 이 시기. 자. 짜증도 이런 짜증이 없죠. 아주 그냥 양이 너무 많아. 봐봐요. 그럼 이제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그랬더니 비용은 타인 물건에 쓴 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타인 물건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 소린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반환 청구를 받거나, 자, 또는 아예 반환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했을 때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다. 비용을 쓴 즉시가 아니라. 요즘 보시죠. 자. 그 임대차하고 달라요. 임대차에서 기억납니까? 피가 부족하네. 즉시 그건 임대차고 정상적인 계약방에서 나오는 소리고 이건 달라요. 여보세요. 자, 얘가 위조를 해서 자 등기 받아갔다. 자 1990년 이렇게 자 매매. 그러면 얘가요 1997년까지 이때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은 처음에는 자기 거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자기 토지에 자기가 돈을 쓰고서 자기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용을 사용한 즉시 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내 땅 내놔 라고 했다면 그때 이제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내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겠지. 타인의 물건에 쓰는 돈을 비용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타인의 물건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지금 그 소린 거예요, 지금. 언제 내게 아닌 거죠? 언제? 반환 청구를 받았다. 혹은 반환했다. 그럴 때 비로소 뭘 달라갈 수 있다고? 비용을 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비용을 지출한 즉시 회복자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OX. X.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때는 얘가 나타나지도 않을 텐데. 다시요. 다시. 나는 이상해. 좀 성격이 좀 이상한가 봐요. 이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지 나는? 조용해지는 거. 다시. 자, 다시 봅시다. 자,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봐봐요. 여기죠. 자, 점유자가 선의 점유자라면 뭘 갖는다고요? 과실수취권, 과실 다른 말 바꿔주세요. 이득.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이득 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악의 점유자는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자, 선의 점유자는 과실은 수취할 수 있더라도 그자의 점유가 그 불법행위가 된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해주셔야 하고, 아무리 얘가 선의 점유자이더라도 얘가 악의 점유자로 바뀌는 시점이 있다고요. 언제야? 확정 판결 시야, 소재기 시야. 소재기 시. 소가 제기되면 알겠지. 이렇게 되겠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점유물에 물건에 멸실훼손을 가했다면 반납할 때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 무슨 자씨? 선자씨만 현존이익이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손해 전부배상. 되셨나요? 자, 그리고 점유자가 회복자 물건에 비용을 썼다? 필요비와 유익비. 그러면 회복자를 위해서 쓴 것이니 점유자는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달라갈 수 있고, 단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는 사람이니 자기를 위해서 쓴 돈 통상 필요비
기계부품 교체 비용 뭐라고요? 기계부품 교체 비용 뭐라고요? 기계부품 교체 비용 다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나머지는 다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무슨 비에 한해서? 유익비에 한해서 법원이 상당한 상환권을 유예해 줬다고. 그러면 그때는 일단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없고 없고. 무슨 비에 한해서? 유익비. 그러면 비용은 언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출한 즉시입니까? 아니면 달라고 반환 청구를 받거나 이미 반환했다면 그때 비용을 정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자, 고생하셨고. 자, 29페이지. 자,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 얘가 나오네. 점유보호 청구권. 자, 1번에 점유물 반환 있나요? 반환 동그라미. 반환 동그라미 반환. 그리고 2번에 뭐가 있어요? 제거. 반환 제거. 반환 제거. 3번은 뭐예요? 예방. 동그라미 시작. 반환 제거 예방. 이 세 가지를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 1번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다가 왕필표 하나 쳐주시고 나온다면 거의 예죠. 예.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이 무슨 탈시만 그래요? 침탈시. 자 밑줄 쫙. 무슨 탈시? 침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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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탈시만. 자 그리고 반환 및 그랬나요? 자 및 동그라미 치시고 및. 그러니까 내 물건을 가져가 버렸다면 내놔. 반환. 그리고 반환 받을 때까지 사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그래서 무슨 탈이 아니면 침탈이 아니면 침탈이 아닌 것들 사기, 횡령, 유실물 이런 것들은 지금 침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점유 매경계가 성립된 경우 침탈의 기준은 밑줄 그어보세요. 누구?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밑줄 짝. 간접 점유자 X. 간접 점유자 X. 간접 점유자 X라고 적어놓으세요. 간접 점유자 X.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인데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 얘는 자 무슨 탈시만 되는 거라고요? 침탈시. 만자가 붙었어. 침탈시만. 침탈시만. 그러면 침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자, 침탈의 뜻이 뭐예요? 침탈이란? 침탈의 뜻. 침탈이란? 그래요. 자.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 버린 걸 침탈이라고 그래요. 그걸 훔쳐갔건, 뺏어갔건, 어떻게 가져갔건,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자 생각과 다르게 가져간 모든 행위를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침탈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무슨 탈이 일어났다? 침탈. 봐봐요. 그러면 얘는 자 침탈자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무슨 탈? 침탈 된다.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갑이 자전거의 소유자 아닙니까?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 그래서 자 소유물 반환 청구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비교가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매매 근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니까요. 기망. 그러면 사기를 쳤다면 자전거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매매할 때는 사기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겠지. 그러면 순순히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이건 무슨 탈이 아니야 이거. 이건 침탈이 아닌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얘한테 자 내 자전거 돌려달라고 할 때 자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침탈시만 된다고. 그럼 못 찾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점유물 반환 청구가 아니라 소유물 반환 청구로 찾아가시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뭘 지금 하고 싶다는 거냐면 만약에 침탈이야 그러면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침탈이면 어떻게 해요? 점유물, 소유물 다 된다. 근데 무슨 탈이 아니라면 침탈이 아니라면 무슨 물은 안 되고 점유물은 안 되고 소유물 반환청으로 찾아가시라고. 자, 임대차를 했습니다. 자, 빌려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빌려준 사람을 간접 점유자, 빌려간 사람, 직접 점유, 이렇게 돼. 직접 점유. 이렇게요. 자, 그러면 간접, 직접 점유가 이렇게 성립이 됐다 이 소리인 거예요. 자, 이러면 이 상태에서 자, 병이 침탈 이거예요. 그래서 자, 훔쳐갔다 해봅시다. 이렇게 오늘 배웠을 텐데 그러면 침탈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침탈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가져갔다니까요. 그러면 직접 점유자가 얘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면 돼안돼? 돼요. 근데 얘가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오늘 배운 게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라면서요. 그래서 자 침탈자에게 자 이렇게요. 무슨 탈이야 지금? 무슨 탈? 침탈.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된다. 1차 누구에게? 1차 누구에게? 1차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근데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2차 자신에게. 했다 안 했다? 했다. 언제 했다? 오늘 했다. 1교시에 했잖아요. 근데 이게 침탈이면 점유물만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물도 된다는 거예요? 소유. 다 된다니까요. 이렇게. 자, 네 번째. 자, 여기가 관건인데. 자, 임대차. 이렇게. 임대차.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고?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고요. 얘가 직접 점유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 3번하고 4번을 비교해봐요. 이게 여기서는 이 임차인이 팔아버린 거야 이게. 매매.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횡령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했다는 말은 그래서 자전거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면 직접 점유자가 자기가 팔아버린 거잖아. 직접. 그러면 직접 점유자가 자기 뭐에 의해서? 의사에 의해서 넘겨준 거죠. 그런데 간접 점유자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한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가져간 모든 걸 침탈하고 했을 때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성립되어 있다면 기준이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했더라도 직접 점유자 의사에 의해서 넘어갔다면 이건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라니까요. 직접 간접 점유가 성립되어 있다면 여기서 말한 침탈이란 기준점이 누구라고요? 직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가져간 걸 침탈이라고 그래. 그럼 직접 점유자 의사에 의해서 넘어갔다면 직접 점유자가 자기가 임의로 넘겨줬다면 무슨 탈이 아니죠? 침탈이 아니지. 그러면 결론 간접 점유자는 침탈자에게 자 점유물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침탈 아니니까. 그러면 뭐 찾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뭘로 찾아가시라고? 소유. 이렇게 찾아가시라 이거지. 되셨나요? 자, 두 가지만 정리합시다. 자, 침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침탈이야. 둘 다. 어떻게 해요? 점유물 반환, 소유물 반환 다 되는 거고, 침탈이 아니야. 그러면 뭘로만? 소유물. 다시요. 직접 간접이 성립되어 있다면 여기서 침탈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직접 점유자 의사에서 반해서 가져가는 게 침탈이야.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 게 아니라.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29페이지.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이 무슨 탈 시만 된다? 침탈 시만 된다. 그래서 침탈 아니면 안 된다. 점유물 매개환경 성립된 경우 침탈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간접 점유자가 아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선의 특별 승인이 안 된다. 악의 특별 승인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한 번만 더 여쭤보세요. 좀 해봐. 자, 제 자전거가 있는데 이분이 훔쳐갔다. 침탈이죠? 그러면 점유물 반환, 소유물 반환 다 되죠? 아셨나요? 다시요. 제 자전거를 훔쳐갔다. 이렇게 매매. 특별승계인. 그죠? 근데 이분이 선이라고요. 선이라고 침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가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뭘로 찾아가라고? 소유물. 되셨나요? 다시요. 자, 제 자전거를 훔쳐갔다. 다시 매매. 근데 이분이 악이야. 악이라는 말은 침탈한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함통속. 점유물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된다. 침탈이라고 악이면 악이 침탈. 됐죠?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 된다. 한 번 더요. 다시요. 제 자전거를 훔쳐갔다. 이렇게 매매 특별승인 선의. 여기가 선의. 침탈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미 끝난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매매. 근데 이분이 악이라고. 그러면 선의로부터 받아간 사람이 악이더라도 앞 사람이 이미 선이잖아요.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분위기는 좋은데 왜 문제를 못 풀까? 아, 정말 큰일 났네. 자, 될 거야 언젠가는. 자, 될 거야. 자, 다시 그 밑에. 자,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1년 동그라미.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그 1년이라는 기간이 무슨 기간이라고요? 제척 기간이면서 무슨 기간이다? 출석 기간. 또 설마 교도소 나온 기간 아니야 그거? 자, 아니 내 물건을 훔쳐갔으면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침탈 당한 날로부터 무조건 몇 년 하라고요? 1년. 소장을 그때 안에 내야 된다고. 그 말인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는 방해 제거입니까? 제거 동그라미 쳐져 있죠 지금? 제거랑 같은 말 적어봐요. 거기다 제거랑 같은 말, 배제 또 같은 말, 철거 또 같은 말, 원상 회복 다 같은 말이에요. 방해 배제, 방해 제거, 철거, 원상 회복 이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거 및 그랬나요? 및 동그라미. 및. 그러면 위와 아래를 같이 비교해봐요. 위에도 뭐예요? 반환 및 손해배상이죠. 여기도 뭐예요? 제거 및 손해배상. 엔드라고 엔드. 엔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면 갑이 지금 을의 토지를 점유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건물을 이렇게 신축했다고요. 그러면 을은 당연히 갑에게 요거 이거 뭐 하라고? 치워라. 이걸 뭐라고 그래? 철거. 이걸 뭐라고 그래? 제거. 이거 아닙니까? 근데요. 오후에 지금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공부하실 텐데 그걸 공부해보면 금방 알아요. 다른 법은 모르겠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철거를 안 시켜요. 그걸 막으려고 그래요. 건물이 워낙에 없는 나라여가지고 58년도에 그래서 자 공사 착수 후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됐거나 1년 경과 그게 아니면 아예 공사가 완공이 됐다니까요. 이렇게 이러한 경우는 아예 제거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자 판례 한번 보실래요? 갑 이분이 병원장인데 여기다가 병원을 신축했다고요? 그래서 근데 경계선을 침범해서 병원이 완공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입원실이라고 지금. 근데 이걸 자른다고요? 그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사가 완공이 됐거나 공사 착수 1년이에요. 착수 1년. 뭐라고요? 착수 1년. 공사 시작해서 1년 그러면 거의 완공 직전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뭘 요구할 수 없고 철거, 제거는 요구할 수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요구할 수 있도록 이 소린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 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제거가 되겠죠. 그러면 제거하는 동안에는 토지를 사용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거해줘.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대가 손해배상도 해줘. 엔드라고. 반환 및 손해배상, 제거 및 손해배상 이렇다니까요. 다시요. 공사 착수 1년. 공사가 아예 완공이 됐다면 제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만 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 됐습니다. 3번에 점유물 방해 또는 예방인가요?
거기에 뭐라 돼 있어? 예방 또는 동그라미. 예방 또는 동그라미, 또는 동그라미, 또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밋밋 또는인 거예요. 밋밋 또는 반환 및 손해배상, 제거 및 손해배상, 예방 또는 담보 제공. 또는인데 그걸 밋으로 바꿔 출제한다니까요. 시험지에. 밋 또는. 그럼 예방 또는 담보 제공이라는 게 기억나십니까 이거? 갑과 을의 토지가 경계가 여기인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을 소유의 돌담이 있다. 높이가 10m. 상석 2개가 떨어질 것 같아. 아직 침해가 오지는 않았다. 그죠? 근데 불안하다. 떨어질까봐. 그래서 예방 공사 좀 해줄래? 이렇게. 이걸 예방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흔들바이야. 근데 나는 불안하거든. 떨어지면 어떨 건데. 그러니까 예방해주기 싫으면 또는 떨어졌을 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제공하라고. 둘 중에 하나.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예방공사 해주고 담보 제공. 말이 안 되잖아. 둘 중에 하나. 밋밋 또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점유권이 되겠습니다. 두 문제 맞춘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이 남아 있습니까? 자, 소유권부터 10분 쉬었다 할게요.